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26 IMAT 섹션 3 케미스트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는 아이디얼 가스에 관련된 이퀘이션에 대해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쉬운 난이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아이디얼 가스는 가스 자체의 볼륨이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티클 사이의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이 가스의 부피가 pressure 그리고 양 amount 그리고 온도 temperature에 어떤 영향을 보는지 식으로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V는 nRT라고 표시를 해서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 그리고 양에 비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33번의 답은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는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컴파운드들 중에서 클로린의 옥시데이션 넘버가 산화수가 플러스 3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옥시데이션 넘버를 판단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 자, 먼저 여러 가지 컴파운드가 되었을 때는 첫 번째 어때? 순서가 있습니다. 메탈부터 옥시데이션 넘버를 우리가 표시해야 합니다. 자, 이때 트랜지션 메탈은 제외합니다. 자, 두 번째 플로린. 자, 그리고 세 번째 하이드로전, 네 번째 옥시전. 자, 그 외에 에이톰들은 우리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순서를 가지고 옥시데이션 넘버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보기들의 옥시데이션 넘버를 각각 우리가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먼저 HClO2부터 보겠습니다. HClO2는 이 중에서 우리 옥시데이션 넘버를 먼저 판단해야 될 에이톰은 하이드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전은 플러스 1, 옥시전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이드로전은 하나, 그래서 플러스 1, 옥시전은 마이너스 2인 옥시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체 옥시전 넘버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전체 컴파운드에 차지가 표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에이톰들의 옥시전 넘버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클로린의 옥시전 넘버는 플러스 3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답이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다른 보기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l2는 ClA톰 한 종류로 이루어진 엘리멘트입니다. 일단 우리 보기상의 컴파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이것처럼 한 종류의 A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엘리멘트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0입니다. 자, 그래서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HCl을 볼 텐데 HCl 컴파운드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어떻게? Cl보다는 하이드로전이 프라이어티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전이 플러스 1. 자, 그리고 전체 컴파운드의 옥시데이션 넘버의 합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클로린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D번을 보겠습니다. 자, D번 HClO. 자, 이때 이 컴파운드의 이 스트래터지 순서별로 표시를 하시면 하이드로전부터 하이드로전이 플러스 1, 그리고 옥시전이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모두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H 그리고 ClO의 옥시데이션 넘버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Cl의 옥시데이션 넘버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2번을 보겠습니다. HClO3. 자,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전부터 옥시젠 넘버를 표시를 하면 플러스 1, 옥시전은 마이너스 2. 네, 옥시전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옥시젠 넘버는 마이너스 6, 하이드로전은 플러스 1. 이때 전체 컴파운드의 옥시데이션 넘버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클로린이 어떻게 돼? 플러스 5가 돼야 전체 합이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ClO3는 그때 Cl은 플러스 5가 된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A번입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35번은 옥시데이션 넘버에 관련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옥시데이션 넘버는 결합되어 있는 이 컴파운드들의 일렉트론을 얼마나 잃고 얻었는지를 표시하는 값입니다. 자,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 예를 들면 A라는 컴파운드가 M개, 자, 그리고 B라는 컴파운드가 N개 결합한다고 했을 때 A의 옥시데이션 넘버, B의 옥시데이션 넘버는 각각의 차지 그리고 개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이 엘리멘트가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몇 개 결합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 계산한 것처럼 더하거나 나누거나 혹은 빼서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옥시데이션 넘버는 곱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 보기 A번인 이레이션 넘버 무리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5의 답은 A번입니다. 자, 이때 네거티브 넘버, 일렉트론을 이 에이톰이 얻었다고 했을 때는 네거티브 넘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티브 넘버, 일렉트론을 잃었다고 했을 때는 차지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포지티브 넘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자, 데시멀 넘버라고 해서 소수점이 있는 값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Fe3O4라는 컴파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옥시데이션 넘버를 표시를 해보면 자, 원래 옥시데이션 넘버는 메탈부터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Fe2는 트랜지션 메탈이기 때문에 옥시데이션 넘버가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시데이션 넘버를 표시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에이톰을 다 계산하고 나중에 계산한다라고 여러분 범위에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e3O4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5부터 계산했을 때 옥시전의 옥시전 넘버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옥시전이 4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되고 전체 컴파운드의 차지 합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Fe3의 옥시전 넘버 전체 합은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Fe 하나는 어떻게 돼? 플러스 8을 3개로 나눈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소수점 아래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로, 우리가 엘리멘트, 예를 들면 앞에 보기에서 보았던 Cl,
2 혹은 옥시전 O2 아니면 메탈릭 본딩인 Na 등등등 한 에이톰으로 만들어져 있는 엘리멘트의 경우에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번의 답은 A번이 됩니다. 자, 다음 36번을 보겠습니다. 자, 36번은 이 NaCl이 어떤 종류의 솔리드인지 그 개념을 물어보는 쉬운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NaCl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케미컬 본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케미컬 본딩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밸런트 본딩. 자, 두 번째, 아이오닉 본딩. 자, 세 번째, 메탈릭 본딩. 자, 이 케미컬 본딩을 이야기할 때 어떤 에이톰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본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코밸런트 본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넌메탈이 결합했을 때 탈끼리의 결합을 우리가 코밸런트 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오닉 본딩은 어떻게 돼? 넌메탈과 자, 그리고 메탈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아이오닉 본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메탈릭 본딩은 메탈 사이의 본딩을 가지고 메탈릭 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확히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디퍼런스와 에버리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이용해서 코밸런트 본딩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아이오닉 본딩의 성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간단히 보았을 때는 어떤 에이톰들이 결합했는지로 이 본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aCl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Na는 우리가 피리오딕 테이블을 그려보았을 때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그룹 1에 있는 메탈입니다. 자, 그리고 클로린은 그룹 17에 있는 넌메탈입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론을 잘 잃어버리는 소듐이 Na 플러스가 되고 그 잃어버린 일렉트론을 클로린이 받아서 Cl 마이너스가 되면서 둘 사이에 일렉트로스태틱 어트랙션에서 결합한 게 NaCl입니다. 자, 이렇게 캐다이온, 포지티브 차지되어 있는 캐다이온과 네거티브 차지되어 있는 애나이온 사이의 결합인 이 본딩을 우리는 아이오닉 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6번의 답은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 보기도 좀 보시면 모레큘러 코밸런트 본딩, 코밸런트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모레큘러 본딩은 몰레큘러 코밸런트의 다른 말입니다. 자, 몰레큘이 만들어질 때 몰레큘이라 하면 에이톰들이 결합을 해서 작은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몰레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레큘러는 우리가 코밸런트 본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탈릭은 메탈릭 본딩. 자, 그리고 코밸런트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 substance를 보았을 때 그 substance 전체가 코밸런트 본딩으로 이루어져 있는 substance 우리가 코밸런트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이아몬드는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카본들이 모두 싱글 코밸런트 본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substance가 코밸런트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머퍼스라 함은
그 substance의 형태가 모호할 때 우리가 amorphou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NaCl은 어떻게 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1대 1로 라티스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amorphous도 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A번이 됩니다. 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은 어떻게 period table에서 atomic radius가 increase 하는 게 어느 방향인지 트렌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tomic radius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atomic radius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 가운데 뉴클리우스가 맨 바깥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렉트론 중에 밸런스 일렉트론을 얼마나 끌어당기는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클롱스 로. 자, K 곱하기 뉴클리우스로부터 맨 바깥쪽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각각의 차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프로톤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자,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나, 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eriod table을 간단히 한번 그려보면 period table은 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같은 그룹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에이토믹 넘버가 커질수록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커진다, 쉘이 많아진다라는 건 어떻게? 라디우스가 커진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top to bottom으로 갈수록 에이토믹 라디우스는 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의 영향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같은 피어리어드다라고 하면 같은 쉘의 밸런스 일렉트론이 존재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에이토믹 넘버가 증가할수록 프로톤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도 강해져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right에서 left로 갈수록 프로톤의 개수, 같은 쉘인 상태에서 프로톤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이토믹 라디우스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번의 답은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은 pure covalent bond, 코밸런트 본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컴파운드에 대해서 본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코밸런트 본딩이다. 코밸런트 본딩을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넌메탈이 서로 간의 일렉트론을 쉐어링해서 쉐어드 일렉트론과 포지티브 차지된 뉴클리우스의 일렉트로스태틱 어트랙션에서 결합된 게 커벌런트 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퓨어 커벌런트 본딩은 그 커벌런트 본딩 중에서도 한 종류의 에이톰으로 이루어진 그 컴파운드 우리가 퓨어 커벌런트 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퓨어 커벌런트 본딩의
본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same element 그 중에서도 non-metal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pure covalent bonding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A톰 똑같은 엘리멘트로 만들어진 두 A톰의 본딩까지는 맞기 때문에 일단 A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답이라고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혹 더 가능성이 높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A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시를 하시고, 자, 그 다음 B번 보겠습니다. 자, 두 A톰이 자, 시밀러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로 결합한 경우 우리가 퓨어 코밸런트 본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틀린 내용이지. 퓨어 코밸런트는 같은 종류의 A톰, 그 중에서 non-metal이 결합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A톰이라는 건 quite similar이 아니라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같기 때문에 B번은 이 내용이 틀려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C번 very different electronegativity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탈과 non-metal이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건 아이오닉 본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퓨어 코밸런트와는 거리가 멉니다. C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D번. 자, 두 개 A톰인데 어떻게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렉트로네가티비 없을 때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노블 가스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블 가스 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2번 어떻게 두 개 아이덴티컬 아이온으로 만들어졌다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퓨어 커벌런트 본딩은 똑같은 A톰이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이 커벌런트 본딩으로 만들어진 경우 우리가 퓨어 커벌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떻게 돼? 하나, same element로 결합했다만 있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장 근접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답이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혹시나 A번이 먼저 보기에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기들이 더 답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A번이 답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남은 보기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는 난이도 3개짜리 문제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pH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aqueous 솔루션, 물에 녹아 있는 이 솔루션이 자, 모노프로틱 이면서 weak acid일 때 그때 Ka acid dissociation constant가 이만큼이 될 겁니다. 그리고 concentration 0.001일 때 이때 pH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모노프로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substance가 dissociation 됐을 때 H 플러스를 하나만 내놓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acid라는 의미에서 HA를 사용할 겁니다. HA가 dissociation 됐을 때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KA를 pH로 바꾸거나 혹은 pH를 KA로 바꾸는 것은 아이스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스 메소드는 자, 이니셜에 각각의 concentration 자, 그리고 얼마나 변했는지 change 상태가 얼마인지 concentration 자, 그리고 equilibrium concentration을 이용해서 컨버전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니셜이라 함은 처음에 HA를 얼마나 넣어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concentration 0.01을 이 이니셜의 HA의 concentration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0.02는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승 몰라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니셜에서는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는 0, 처음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pH는 결국 H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H 플러스의 X라고 놓을 겁니다. 자, 이때 HA는 모노프로틱 애시드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X만큼 나왔다고 하는 거는 1대 1만큼 나오기 때문에 A-의 양도 플러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H 플러스랑 A-가 늘어난 만큼 HA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자, H 플러스는 플러스 X만큼 늘었고 A-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X만큼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크 애시드이기 때문에 요 디소시에이션 된 양이 오리지널 컨센트레이션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빼기 x라고 굳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에 근접한다라고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때 Ka 값은 자, HA의 컨센트레이션 분의 H 플러스 곱하기 A 마이너스의 컨센트레이션이기 때문에 값이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X 곱하기 X. 그래서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게 되면 X제곱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기 때문에 X는 곧 10의 마이너스 4승. pH는 어떻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 자, 그래서 H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기 때문에 pH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번 문제는 요 애시드인 이 서브스턴스의 pH를 pK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40번은 이 pH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0.7 몰라리티의 aqueous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은 KBR로 만들어진 썰트를 물에 녹았을 때 그 pH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KBR이 어떤 썰트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KBR을 우리가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KBR은 KOH와 그리고 HBr이 만나서 만들어진 썰트입니다. 자, 그럼 KOH는 미네랄로 만들어진 직접적으로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을 가지고 있는 스트롱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스트롱 베이스. 자, 그리고 HBr은 마찬가지로 브로민 HBr, HCl, HI는 스트롱 애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r은 스트롱 베이스인 KOH와 스트롱 애시드인 HBr이 만나서 만들어진 썰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스트롱 베이스, 스트롱 애시드가 같은 컨센트레이션만큼 만났을 때 만들어진 썰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롱 베이스와 스트롱 애시드가 같은 양만큼 뉴트럴레이션 됐을 때 그때 이퀴밸런스 포인트의 pH를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롱 베이스와 스트롱 애시드가 만났을 때 이퀴밸런스 포인트에서는 pH가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0.7과 같은 컨센트레이션을 줘서 계산하기 헷갈리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salt가 어떤 베이스고 어떤 애시드에서 만들어진 물질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41번 문제는 이퀄리브리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 식 FeCl3가 FeCl2와 Cl2로 디소시에이션 되는데 이때 열이 들어가는 이 식에 대해서 이퀄리브리엄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A번 이퀄리브리엄을 left로 shifting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여기 보기에서는 자, Cl2의 컨센트레이션을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솔리드 자, 리액턴트는 솔리드, 프로덕트에도 마찬가지로 솔리드와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퀄리브리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리퀴드나 가스 혹은 AQ 솔루션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리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A번은 Cl2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퀄리브리엄이 깨지면서 리버서블 리액션이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엄이 깨지면서 리버스 리액션 혹은 백워드 리액션이 페이버럴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Cl2의 양이 줄면서 백워드로 가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엄이 레프트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체크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B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퀄리브리엄을 시프팅 할 텐데 자, 이때 FeCl2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면 자, 솔리드는 이퀄리브리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엄 시프팅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C번도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이퀄리브리엄을 left로 시프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FeCl3의 양을 줄였습니다. 물론 리액턴트가 줄었기 때문에 레프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솔리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퀄리브리엄 시프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답이 C번이 될 수가 없다. 자, D번. 자, 이퀄리브리엄을 우리가 right 쪽으로 시프팅 하기 위해서 자, 이 전체를 쿨링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리액션을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 그래프로 그려주면 자, 리액턴트가 있을 때 자, hit이 들어간다라는 거 어떻게 돼? hit이 thermal 에너지가 chemical 에너지로 저장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리액션은 forward 리액션이 엔탈피가 더 높은 엔도설믹 리액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쿨링 시켰다라는 건 어떻게 에너지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이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히려 left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Y 거는 답이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이퀄리브리엄을 right로 시프팅하기 위해서 FeCl3의 양을 증가시켰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FeCl3가 리퀴드나 혹은 가스 AQ 솔루션이면 리액턴트를 늘리게 되면 이 이퀄리브리엄을 right로 시프팅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솔리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답이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41번의 답은 그래서 A번이 가장 근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42번은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대한 리액션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적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자, A번부터 보면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에너지 배리어다. 근데 어떻게? 자, 리액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버컴 꼭 만족해야 돼야 할. 그러니까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바뀔 때 꼭 만족해야 될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번이 가장 근접한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된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자, difference between energy. 자, 프로덕트와 리액턴트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로 갈 때 만약 엑소설미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리액션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forward 리액션에서는 이만큼, 리버스 리액션에서는 요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B번은 어떻게?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에너지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엔탈피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와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C번도 리액턴트에 가지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D번. 자, 에너지가 얼마나 릴리스 하는지. 물론 이것처럼 엑소설믹에서는 릴리스, 반대로 엔도설믹에서는 네거티브만큼 릴리스 할 겁니다. 자, 그때 리액션이 일어날 때 얼마나 에너지를 혹은 흡수하는 방출하는지에 대한 것은 엔탈피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2번도 에너지가 릴리스 되나와 관련된 문제는 이런 설명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아니라 이 리액션이 일어났을 때 엔탈피 체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자, 43번은 이 벤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쭉 보기를 보시면 하이브리다이제이션과 자, 그리고 스트럭처를 보는 겁니다. 그럼 벤젠을 우리가 볼 텐데 자, 벤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C6H6를 벤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조넌스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젠을 이야기를 하는데 벤젠은 C에 대해서 하이드로전을 모두 하나씩 가지고 C가 더블 본딩이 하나씩 건너뛰면서 나타나는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레조넌스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가 1번 구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2번)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자, 이렇게 각각이 결합을 하고 물론 하이드로전 결합을 하고 카본 입장에서 여분의 카본들과 그리고 H까지 싱글 본딩 3개를 만들어내고 자, 그리고 카본이 일렉트론이 하나 남아서 p 오비탈이 어떻게 돼? 요 평면 카본들끼리 만들어진 요 평면을 기준으로 p 오비탈이 수직으로 모두 카본 6개 p 오비탈이 6개가 수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직으로 만들어진 p 오비탈이 합쳐지면서 파일렉트론 클라우드가 만들어지고 이 플래너를
파일렉트론 클로우드가 감싸고 있는 형태가 벤젠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벤젠은 어떻게 돼? 시그마 본딩 3개 그리고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카본들은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는 플래너 스트럭처를 이뤄내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A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B번은 어떻게? 카본 애톰이 sp3 하이브리다이즈를 만들었다라는 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C번은 sp2 하이브리다이즈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몰레큘이 체어 혹은 보트 스트럭처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데, 자, 이 체어 혹은 보트 스트럭처 어디서 배웠어? 우리가 사이클로 헥세인 구조가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체어 컨포메이션이 가장 스테이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트는 이와 반대로 모두 한 방에 올라간 경우를 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벤젠이 아니라 사이클로 헥세인입니다. 그래서 C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D번 sp 하이브리다이즈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파이 본딩이 2개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돼? POBT 하나 남아서 파일렛을 하나씩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sp 하이브리다이션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3개의 카보네이톰은 sp 하이브리다이션 그리고 3개는 sp2 하이브리다이션은 아닙니다. 이것처럼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카본들이 어떻게 돼? 중간, 더블과 싱글의 중간 정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같은 하이브리다이션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3번의 답은 A번이 가장 근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은 글라이코젠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바이오닉 파트에서는 매우 쉬운 평이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케미스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닉 컴파운드의 구조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별 2개로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는 쉬운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글라이코젠은 어떤 컴파운드에 우리가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글루코스가 결합을 통해서 글루코스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컴파운드입니다. 자, 이것처럼 글루코스를 꼭 글루코스만 아닌데 여러 가지 사카라이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치를 우리가 모노 사카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글라이코젠은 글루코스로만 만들어진 카보하이드레이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볼 텐데, 자, 봅시다. 자, 호모폴리틱 사카라이드인데, 자, 이 경우는 폴리사카라이드부터 먼저 볼 겁니다. 자, 사카라이드 기본 구조체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모노사카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개 결합한 경우를 우리가 다이사카라이드, 3개 트라이, 2개부터 10개까지 올리고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상 더 많은 사카라이드가 결합한 경우를 우리가 폴리사카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호모폴리사카라이드라 함은 한 종류의 컴파운드, 한 종류의 단위체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글라이코젠은 글루코스 한 종류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호모폴리틱 사카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번이 될 겁니다. 자, 나머지 보기를 좀 보시면 헤테로폴리틱 사카라이드는 폴리사카라이드인데 여러 개의 사카라이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사카라이드인데 헤테로 2종류 이상이 만들어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라이코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이사카라이드는 이 모노사카라이드가 2개가 결합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라이코젠은 마찬가지로
다이사카이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글라이코젠은 에너지 스토리지 형태는 맞는데, 자, 문제는 애니멀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플랜트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D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폴리펩타이드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미노애시드들이 결합을 할 때 그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프로테인을 만드는 컴파운드입니다. 글라이코젠은 카보하이드레이트, 사카이드 결합이기 때문에 E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자, 45번은 이 컴파운드 Fe2CO3 이 컴파운드의 이름을 우리가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 이 트랜션 메탈의 요 네임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를 3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먼저 FeCO3의 넘버를 우리가 표시할 텐데 CO3는 어떻게 됩니까? CO3 E 마이너스 카보네이트입니다. 그러면 Fe는 어떻게 돼? Fe E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트랜션 메탈은 일반적인 경우에 자, F는 우리가 아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옥시데이션 넘버를 2개 E 플러스 그리고 카보네이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트랜션 메탈의 옥시전 넘버에 따라서 다른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2개 이상이 될 경우에 페로스, OUS랑 IC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철의 경우에는 FE 플러스는 페로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FE 플러스에 대해서 자, 그리고 트랜션 메탈의 특징이 어떻게 돼? 옥시전 넘버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3 플러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3 플러스는 우리가 페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카보네이트와 페로스가 이 컴파운드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페로스 카보네이트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오비탈 안에 일렉트론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 에이톰에는 에너지 레벨이 있고 그 에너지 레벨을 구성하는 서브 레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S 서브 레벨, 두 번째는 S 서브 레벨, 그리고 P 서브 레벨, 세 번째는 S, P, 그리고 D 서브 레벨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서브 레벨을 구성하고 있는 오비탈이 있습니다. S 서브 레벨은 어떻게 돼? 오비탈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P 서브 레벨은 오비탈이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 서브 레벨은 오비탈이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각각의 오비탈마다 일렉트론이 2개씩 들어갈 수 있고 그 2개의 일렉트론이 어떻게 돼? 서로 간의 리펄션을 줄이기 위해서 스핀 방향을 반대인 채로 채워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일렉트로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된 룰 중에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어떻게 한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일렉트론은 그 스핀 방향이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 이 오비탈 설명을 보시면 자, 2개의 일렉트론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방향 스핀 방향이 반대다. A번이 가장 답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 보시면 자, 2개 들어갔는데 패러렐한 스핀 방향이다. 패러렐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일렉트론 간의 리펄션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비탈은 일렉트론이
2개씩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C, D, E 전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6번의 답은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47번 보겠습니다. 자, 47번은 이 아미노 애시드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미노 애시드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미노 애시드는 뭐야? 이 컴파운드 안에 아마인 그룹. 자, 그리고 애시드,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씩 가지는 컴파운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500종류 이상인데 그 중에 인체에 매우 중요한 20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봅시다. 자, 먼저 보시면 아마인 그룹과 카르복실 그룹 NH2와 COH를 적어도 하나 이상씩 가지는 컴파운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A번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 봅시다. 자, 이 아미노애시드가 poorly soluble, 물에 매우 잘 안 녹는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봅시다. 이 아미노애시드는 적어도 하나의 COH, 자, 그리고 아마인을 가지기 때문에 하이드로전 본딩을 할 능력이 있는 나이트로전과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전 본딩을 할 능력이 있는 옥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폴라인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물에 푸어하게 솔루블은 하지 않습니다. 꽤 물에 잘 녹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B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헥세인에 잘 녹는다. 헥세인은 우리가 C6, 넷, 다섯, 6개에 대해서 C6H14인 컴파운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컴파운드는 어떻게 구조가 시메트리하기 때문에 non-폴라입니다. 그러면 폴라인 이 아미노 애시드에 대한 솔루빌리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C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미노 애시드는 어떻게 프로테인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입니다. 아미노 애시드들이 결합을 통해서 프로테인을 만들어내는데, 자, D번은 뭐라고 하고 있어? 카보하이드레이트의 메인 컨스티튜언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의 메인 컨스티튜언트는 뭐야? 앞에 문제에서 나왔었던 모노사카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D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they have no acid-base activi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COH,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H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acidity를 나타내고, 자, 그리고 아마인 부분은 어떻게 돼? H 플러스를 받으면서 베이시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미노 애시드는 둘 다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장 근접한 A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 이번 2025-26 IMAT 섹션 3 케미스트리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혹시 풀다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 여러 가지 파트, 단원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